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훅. 오늘은 목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요즘 워낙 뭐 검찰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바로 이 대한민국 검찰을 집중 해부하는 책인 검사와 스폰서라는 책을 내신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를 모시고 우리 검찰의 이 부패한 문화, 또 오늘날 이 검찰공화국에서, 검찰 정권에서 검찰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영식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예, 우리 구 기자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용산에 계신 분하고도 또 이렇게 교류도 좀 있으시고, 예.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기사도 몇 번 내고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내란 동조 세력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쪽 김건희 씨 그쪽 일가, 또 그 장모 그 비리 파헤치는 이런 기사도 많이 썼고, 참 신기하게도 또 근데 김건희 씨하고 뭐 카톡도 주고받고 이런 사이였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안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3일,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일단 쿠데타죠, 사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날, 제가 집으로 오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김건희 여사한테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한 번 더 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또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를.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바꿨다. 옛날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곤란해졌는데, 막 녹음 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옛날 핸드폰, 윤석열 대통령의 옛날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결론은 두 부부 다 연결은 안 된 거예요? 연결은 안 되고 카톡을 좀 보내보고. 그래서 카톡은 사실 보내놨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게 바쁘셨겠죠. 아마 이제 또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몹시 힘들다 이러면 우리 또 구 기자님을 다시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뭐 어쨌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꼭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조금 구면인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인상이 아주 푸근해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참 이렇게 친숙하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물론 이제 기사 쓸 때는 날카롭지만. 자, 오늘 주제가 이 검사와 스폰서인데, 자, 이게 2010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이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의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검사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재밌게 읽었고요. 물론 과거에도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또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새로워요. 그리고 이 책의 3대 키워드는 뭐 결국 검사들의 어떤 그 접대 문화인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뇌물, 그러니까 돈으로 주로 주는 뇌물. 그렇죠. 그다음에 술 접대, 성 접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이 책이 보니까 이 당사자인 이제 그 접대한 당사자인 정용재 씨라고 사업가, 이분이 증언을 하고 구영식 정의상 기자가 정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3명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 3명 소개부터 좀. 그 조용재 씨가 이제 검사 스폰서죠. 검사들의 스폰서고요. 이분은 건설업자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경남 남부 서부 지역에서 이제 건설업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그 건설업을 이어받았던 사람인데요. 심지어는 그 민자당의 지방자치 의원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박사도 했고요. 뭐 그럴 정도로 상당히 뭐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진주와 그다음에 부산 또 서울 이런 데에서 검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검사들에게 어떻게 접대를 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2010년도에 이미 2010년도 전에 사실은 그거를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냈었죠. 근데 부산지검에서 그 진정서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게 언론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정의상 기자, 시사인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죠.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 정의상 기자와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정용재 씨가 국회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PD수첩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세 매체, 그러니까는 그 세 사람, PD수첩의 최승호, 그 다음에 시사인의 정의상,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제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 취재의 삼각편대를 사실 이루게 됐어요. 그러면 그 거의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취재가 들어간 거네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정의상 선배께서 저보고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선배신데 저보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나 혼자는 너무 방대해서 취재하기 어렵고 이거를 공소 취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정의상 선배하고 같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시기에 MBC PD수첩에도 그 제보건이 들어가서 최승호 선배가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취재의 삼각편대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부산에 내려가서 한 조영재 씨를 한 세 차례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앞에 펼쳐 놓았던 검사들의 명함. 그럼 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함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명함첩이 거기서 다 꺼내니까 이 테이블이 거의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 수십 명이고 뭐 100명이 넘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검사들의 명함, 검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받았던 검사들의 명함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죠. 그렇군요. 자, 이 검사와 스폰서라는 이 책, 이 제목부터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이게, 자극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제목이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센데 이거 그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2011년도에 책을 낼 때 책을 낼 때 엄청 고심을 했죠. 그냥 뭐 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제목을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와 스폰서라는 걸 달았고 사실은 MBC PD수첩도 사실은 아예 검사하고 스폰서라고 했죠. 그래서 3부작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제목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버린 진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사실 수사를 안 했죠, 검찰이. 뭐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좀 직관적인 제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검찰을 타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검사와 스폰서라고 하는 직관적인 제목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개정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판은 그러면 초판은 언제 나온 겁니까 원래? 2011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13년 만에 나온 개정판인데 2011년도 그러니까는 2010년도에 그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검찰 진상규명 위원회와 그다음에 특검의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이후였죠. 자, 개정판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새로 뭐 추가되거나 보완된 부분 간단하게. 개정판에는 원래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원고들을 좀 대거 반영을 해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 거는 뭐냐면은 더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기업가들이 검사들의 스폰서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니까 권력 자체가 검사들의 스폰서가 된 거예요. 권력이 검사들의 스폰서가 됐다. 그러니까는 물론 전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검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한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들여서 뭐 검사 출신들이 뭐 청와대도 가고 요직에 가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또 가고 그다음에 금감원에 또 가고 그다음에 뭐 국민권익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지대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부터가 사실은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이 검사의 스폰서가 됐는데 그러면 그 현황이 어떤 건지 이제 그거를 다시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력이 컸던 MBC PD수첩의 보도를 주도했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을 한 1시간 반 정도 특별 인터뷰를 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는 교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들어본 거죠. 예,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정용재 씨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들은 정용재 씨가 새로 자기가 이제 직접 6필 원고를 쓴 걸 저희들이 좀 리라이팅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도 또 정용재 씨 본인이 또 새로 좀 또 자성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책의 이 앞부분에 그런 게 아마 써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써 있어. 아, 여기. 왜 우리는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다시 소환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조금, 지금 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제가 사실 이거를 그 개정판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최고위직까지 갔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러면은 뭔가 국정 운영을 잘 했으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처럼 인사도 잘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개정판을 낼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그 검사들이 권력의 모든 곳에 이 약진하고 진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새로운 스폰서다, 검사 스폰서다. 예전에는 기업가들이 검사의 스폰서였다면 건설업자나 또는 뭐 이런 기업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사들의 스폰서였다면 이제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공적이어야 될 권력 자체가 특정한 검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스폰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 이거를 조금 그런 것들까지 보강을 해서 아 정말로 권력이 이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좀 문제의식을 느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정판을 정용재 씨한테 제안을 했고 정용재 씨도 자기도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 두세 달 동안 작업을 한 거죠. 예. 자, 이 책 2장에 보니까 이 검찰의 진화 이런 제목으로 뭐 견검, 떡검, 색검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또 뭐 겁검, 겁검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견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검찰이 사실 지금처럼 검찰이 독자적인 자율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실 안기부라든지 청와대 이런 데에 사실 하수인 노릇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개다 검찰은 개다 그런 권력의 개다. 개견자를 써서 견검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의 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견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삼성 엑스파일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서 그 홍석현과 그 다음에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의 대화 내용을 그때 안기부의 미림팀이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검사들한테 명절 떡값 주는 거를 두 사람이 논의하는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 조성식 기자님도 그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떡값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떡값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뭐 한 200만 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뭐 드라마보다도 더 저는 정말 대단한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거대 언론사의 회장이라는 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의 삼성그룹 제일의 대기업인 삼성의 2인자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의 떡값을 얼마 줄지를 누구를 줄지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떡값을 받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그걸 떡값이라고 그러냐? 그건 분명히 뇌물인데. 아니, 그건 뇌물 검사지. 어떻게 떡값 검사냐?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을 축소하기 위한 용어가 떡값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뇌물 검사이고 또는 뇌검이죠. 뇌검? 예.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뇌검이면 떡검이 아니고. 오케이. 예. 겉검은 아니죠. 떡검은 정확하게는 뇌검이다. 네, 뇌검이다. 그다음에 이제 겁검. 겁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대한통운으로부터 뭐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뭐 5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검찰이 이제 증인들을 겁박해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착안해서 겁검이다. 겁박하는, 겁을 주면서 협박하는 그런 검찰이다. 이래서 이제 겁검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생겨났고요. 그런 겁검, 아니, 지금 얘기한 나열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형의 검찰 형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영재 씨 사건 때 있었던 게 이제 새검 아닙니까? 새검.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를 받는 검사라는 뜻의 이제 새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견검이 있고요,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떡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겁검도 있고요. 강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검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등등을 통해서 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풍자하고 했던 그런 검찰의 유형, 검사의 유형들은 여전히 사실 유효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뭐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때 이제 그 검사와 스폰서 이게 막 터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이제 검사들이 좀 이제 적어도 새검 부분은 좀 조심한다. 좀 조심했겠죠. 다른 거 뭐 경검, 떡검 뭐 이런 거, 겁검 이런 건 아마 거의 뭐 계속되고 새검은 많이들 조심한다. 자기들도 검찰 내부에서 좀 들었던 얘기 아는 검사한테.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나난 이 책 보면서 참 다시 웃음이 나왔는데 내가 아는 검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대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뭐 그러면 책 쓰면서 좀 곤란했겠어요? 아 진짜 좀 곤란했는데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주요하게 이제 그러니까 주요한 간부였던 당시 검찰의 간부였던 사람이 저를 아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의 한정식 집에서 방에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자료를 저한테 이제 내밀더라고요. 그 자료가 뭐냐면 오늘 이제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 기록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결혼 직후부터 해서 발기부전이다. 발기부전이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얘도 늦게 났다. 발기부전에서. 그래서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스폰서에서 뭐 성접대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논리가 되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난 진짜 그분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지는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일지는 몰라요. 그러면 끊어왔다면.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설사 발기부전이라도 성접대는 또 다양한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꼭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성적 서비스를 안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분도 참 되게 급했던가 보네요. 그렇게 직접 또 그 일종의 그 청탁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낸다라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더라고요. 법조에 이미 퍼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러 왔는데, 뭐 직접적으로 뭐 자기 이름은 좀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얘기가 결국은 그 책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 자기는 전혀 뭐 성접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사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렸죠. 뭐 하지만 사실은 빼지는 않았고요. 그 실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60명? 60 한 5명 정도 된다고 그랬었나요? 아마 6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검사들 실명을 그렇게 직접 거론한 책은 제가 알기로 뭐 거의 유일무이할 텐데, 그것도 무슨 이제 뭐 수사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접대받은 검사들 실명인데, 그거 그때 쓰면서
이게 뭐 소송 위협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엄청 걱정을 했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저도 옆에 있는 떨렸죠. 저도 걱정이 되는데. 예, 아니 저도 얼마나 저기 그 안 떨렸다면 사실 거짓말이고, 아니, 저도 그때만 해도 상당히 뭐 지금도 그러지만 검찰권이 막강하잖아요. 예, 걱정이 됐고, 그리고 특히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검사들 실명을 해가지고 그 되겠느냐, 어떻게 당하려고, 그리고 아니 또 뭐 한두 번 그 접대받은 사람 검사들까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니까는 그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평검사들도 실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스폰서 문화가, 검사 스폰서 문화가 간부들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간부들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평검사들도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거기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뭐 심지어 15까지도, 검사 15까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실명을 씀으로써, 공개함으로써 그런 그 문제의식 없는, 죄의식 없는 검사 스폰서 문화에 경종을 사실 울리고 싶었던 거죠. 아, 예.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예. 안고서라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들은 얘기로는 대검에서 이 책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해명, 반박, 뭐 소송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절 대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 같은 걸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거론된 검사들 중에 뭐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경우가 한 건도,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조금 좀 약간 좀 서운했겠어요. 뭐가 그래도 좀 반응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부밖에 안 팔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소송을 오히려 더 팔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영 검사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박문진 이사로 이제 예.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사실 개정판을 또 낸 이유 중에 하나, 배경 중에 하나인데, 예. 그분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예. 그때는 왜 그러면 대응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때 대응하면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도와주기 싫다? 그런 거 해주기 싫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책 내고 뭐 또 뭐 반응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 그냥 무시 전략이구나. 예.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원래 원본, 그러니까는 처음 책을 냈던 2011년도에 원본 원고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룸살롱에서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돼 있는데, 실명과 그거는 함께. 그 이제 편집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이거는 좀 너무 너무 노골적이고 별로 이게 그 국민 정서상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완화했어요. 톤 다운을 해서, 그래서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각주를 달아서 원래 이 부분은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이런 정도로만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각주까지 달 정도로 그랬었죠. 아니, 야, 그게 지금 그런 부분을 드러낸데도 지금 책이 그 정도 수위라는 얘기인데, 제가 저는 본 거 중에 그 막장놀이라는 파트, 그게 아주 인상적인데, 응? 그것도 좀 수위가 높은 편 아니에요? 네, 수위가 높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제가 사실 그거 취재하고 책을 내면서 아직도 계속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진주 지역에 이제 그 요종 같은 게 예전에는 그 도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도 있었고, 대도시에는 보통 있었죠. 근데 진주에도 아마 요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진주의 요종에 이제 그, 진주지청의 간부들, 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이렇게 다 이제 모여서 아마 이제 이제 접대를 하는, 회식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옛날 요종들이야 이제 병풍이 뒤에 딱 깔리고, 그리고 상이 쫙 차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이제 옆에 자리에 앉죠. 각 그 파트너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누군가가, 검사 중에 누군가가 아마 간부였겠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저 병풍 뒤에서 검사와 그렇게 관계를 하는 사람은, 종업원은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나 봐요. 뭐 그 돈이야 당연히 그 스폰서로부터 나오는 돈이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당연히 뭐 간부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밀려서 거의 막내 검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예, 이제 그 병풍 뒤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여정호본도 이제 같이 가서 그 병풍 뒤에서 정사를 이제 하는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 검사 나머지 거기, 일행들이. 예, 그 요정에 그 있던 그 검사들 일행들이 실제 그 행위를. 예, 그러니까 그 병풍 옆에서 그거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관음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그 피니시로 증명이 될 때만 이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성 종업원한테 뭐 30만 원이고 50만 원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그래서 그런 그 에피소드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룸살롱에 가서 여종업원들의 그 이 상의를 탈의시키고 그 젖꼭지 유두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유두에다가 뭐 고추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걸 발라가지고 안주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놀이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종업원들은 이제 검사가 온다고 하면은 그 방에는 되도록이면 안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장난이 심해가지고.